역시 인월 감목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 첫 번째, 첫 번째 박 선생님의 멘트가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예? 스승의 제목인데 기운을 얻지 못했다는 게, 뭐,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예. 말년에 가서는 대관의 벼슬이니 일생의 명예로다.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같고. 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 국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인월 감목이 모광지국을 이루었으니까 향배 자체는 병화를 얻어서 조해야 하는데, 예, 그거는 뭐 이제 정해진 이야기니까. 인월 감목이 병화로 향배를 틀었으면 좋은데, 예, 대운의 지지가 북방을 향해서 갔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때가 안 좋아. 그죠? 운이 언제까지 안 좋은 거예요? 일생이 안 좋아. 60년이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인월의 간목을 키우는 거는 무조건 화로 향배를 정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예, 나무는 씨앗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꽃을 피우고 나야 씨앗이 되니까 뒤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진퇴의 개념, 진퇴 혹은 향배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얘는 또 병화가 있었으면 금수로 가도 되는데, 그죠? 예, 병화가 화가 천간에 뜨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다. 거기에 대한 1번. 밥 돼요, 안 돼요? 양선생 밥 돼요, 안 돼요? 이태 주장관이 우리 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이 되긴 되는데, 좀 밥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죠? 예. 그럼 이 사람은 조년 출세 할 수 있어요? 안 돼. 왜, 밥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조년 출세 되겠어요? 예. 행복합니까? 그, 그래도, 그죠? 예. 예, 뭐, 그럭저럭, 예. 그 정도는 돼. 근데 이제, 제목, 스승의 제목인데, 스승의 제목이라면 뭐, 어떤 사람이 스승의 제목이에요? 공짜라는 돈이 꼭 스승, 스승의 사도지제라고 하잖아요. 사도지제는 어떤 사람 사도지제라고 해야 돼요? 배운 것보다 쓰임이 큰 사람은 스승의 제목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배운 것보다 쓰임이 작은 사람은 스승의 제목이 돼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럼 도대체 스승은 어떤 사람이 스승이에요? 인식이 잘 갖추잖아. 근데 임비식이 뭐 다 가르친다고 다 스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박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스승의 제목이란 건 뭘 말하냐 이게 사도지제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건 어때야 돼요?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스승의 제목은 그 잘 나서야 돼요. 잘 나서지 않아야 돼요. 잘 나서지 않아야 돼요.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크게 쓰여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크게 쓰여야 돼요. 아니, 바보만. 그렇지. 크게 쓰였으면 다 정치하지. 공자님 스승의 제목이에요? 아니에요. 제목. 스승의 제목이요. 그 사람 크게 됐어요? 크게 안 돼. 스승의 제목이면 크게 안 된다. 대학 교수 크게 된 사람이 대학 교수 크게 된 사람인가? 아니잖아. 음, 예. 스승의 제목은 다 부르는 애들. 예. 사도지제란 남을 가르쳐. 지금 박 선생님 왜 남을 가르친 얘기는 제가 목일주가 성격 때문에 주로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학교 선생님,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 갑일주잖아요. 모광지국이죠. 모광지국이 화를 만나서 수화기제를 이루면 크게 되는데 얘는 화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애들 가르치면서 돈 벌어야죠. 병화가 떴어.
그럼 관직에 나가서 예? 정치를 하거나 예? 뭐, 하여간 뭐 그런 일을 하겠죠. 거의 관료가 돼가. 근데 얘는 화가 뜨지 않았다 이거예요. 화가 뜨지 않았으니까 얘는 뭘 해야 됩니까? 애들 가르치면 돼요. 그 스승의 집. 근데 뒤에 말년에 가서는 대관의 벼슬이다. 대관까지는 모르겠는데 만년에 가서는 벼슬이 클 거다. 그죠? 왜 그런 말을 했어요? 화가 어디 있어요? 시지에 두었어요. 예, 시지에 두었으니까 만년에는 화기가 있다. 그 다음에 대운으로 오면 화가 언제 와요? 6, 16, 26, 30, 40, 56, 66세. 아, 이 사람 개생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개생이 그 1983년 개생이 아니에요. 응? 23년 개생인가? 응? 90년 아니에요? 23년. 개는 3이니까. 맞아요. 아버님의 갑자생 24년생. 23년 네, 23년 개생.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대관의 벼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대관, 어느 정도 대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까 뭐, 교장 선생님 했을래나. 뭐, 어쨌든, 네, 30세 이전에는 사실상 기운을 얻지 못한 30살 전에 해자축에 지금 인월 간목에 운이 8이면 대략 38은 20살, 입동해서 24일 지나면 며칠입니까? 3일절쯤 태어났겠다. 예? 예, 3일절쯤 태어났으면은 얼음이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안 먹었죠? 3일절에 산에는 얼음이 안 녹았고 집에는 얼음이 녹았나? 예, 아니 그때쯤 추울 때야. 추울 때인데 대운이 해자축으로 갔으니 춥죠. 예. 우리나라는 그 얼음도 안 녹았는데 그 겨울방학을 끝내서 학교 오라는 거야. 우리나라 학교 3월 보통 2일 날 개학하잖아요. 그죠? 네. 3월 2일 날 개학해가지고 가면은 학교에서 그때부터 장작 안 주잖아요. 석탄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엄청 불만 있어. 아이씨, 그 추운데 왜 나무를 안 쳐? 그 제가 마음속에 남아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왜 한국은 3월 2일 날 개학을 하게 됐는지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네. 그 일제 때 4월 1일 날 개학했대요. 일제 때는 학제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일제 청산을 위해서 4월 1일 개학을 변경하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뭐 한 달 땡겨. 3월 1일에 됐다는 이 어이없는. 예. 자, 30세 이후에 어진 배필을 만나 집안을 잘 세우고 관직에 처음 나갈 것이다. 30세 하나 둘 셋 28살 되면 신의 대운이네요. 그죠? 신의 대운이 되면은 신해 대운이 되면 첫 번째 연월 일에서 어디가 움직여요? 술이 움직이죠. 술은 뭐예요? 좌하, 배우자 궁이야. 그죠? 배우자 궁에 술 중에 신기음이 대운의 천간으로 투간했으니까 술토, 궁과 술토, 재가 움직이게 된다 이거예요. 재와 궁이 동하였으므로 결혼의 응기인데, 예. 그래서 결혼이 응기하니 30세 이후에 어진 배필을 만나 집안을 잘 다스리고라는 건 뭐죠? 아들을 낳고, 예. 근데 아들을 낳는 게 신금이 뭐예요? 관성이죠. 예, 관성이기 때문에 음, 결혼해서 애 낳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 이제부터 이후로는 한 자식으로 전승하나 그 누구를 부러워하라. 이게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식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 자식이 한 명이란 뜻이라. 자식이 한 명인데 한 명이므로 아들이 한 명이므로 그 아들의
한 명인데 그 아들이 잘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들 많은 사람들을 뭘 부러워하겠냐 이런 뜻이라. 아들 왜 한 명이에요? 사중에 있는 경금이 관성이잖아요. 사중에 있는 경금 관성은 왜 아들이 안 될까요? 녹신 인목과 인사천으로 이렇게 뒤집어져요. 음. 그 둘째 아들은 술 중에 신금이 대운에서 응해서 얻은 아들. 이 아들이 에, 술 중에 신금에서 얻었기 때문에 정처의 적자라고 본 거예요, 박 선생님은. 사중의 경금은 기토와 같이 있어. 그죠? 기토에게서 경금 관성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서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자식이 둘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네. 네. 서자를 둘 수 있다. 그죠? 그럼 서자를 낳는 거는 뭐 옛날에 조선시대는 상관없는데, 그죠? 요새 서자를 두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왜다 이렇게 완곡하게 썼어요. 이제부터 이후로는 이 한 아들에게 전승하니 그 누구를 부러워하랴. 이게 아들이 하나란 얘기도 있고, 야, 그냥 하나 낳고 끝내. 뭘 부러워해. 예. 두 번째 낳으면 경술운에 들어가서 경운에 편관운에 사중의 경금이 동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서자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갑자기 확 뛰죠. 예, 갑자기 48살로 갔어. 왜 48살로 갔을까요? 이 사람 지금 23년생이 70년대쯤 왔으니까 48세쯤 온 거야. 예? 근데 그 중간에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 길게 해봐야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일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48세, 이 사람 나이대로 왔습니다. 48세 이르면 대체로 순탄하다. 50세 사이에는 재정상의 재난이 있다. 48세 하나, 둘, 셋, 넷. 48세는 8, 18, 28, 38, 48 기유대운으로 넘어가기 전에 술에서 기유로 넘은 이걸 대운 교착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48살이 되면 기유대운으로 넘어가는 그때 언제요? 경술년을 만났다. 기유대운의 경술년인데 예, 일단 기유대운이 오면 이 사주는 양갑이 일기와 쟁합하고 있는 사주인데 그죠? 기유대운이라서 갑기합이 일어나요. 그죠? 네. 2대 2의 합이 일어나는데 경술련이 왔어요. 그럼 갑경이 충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유대운으로 넘어가면 이 기토가 동할 거 아니에요. 예? 동하면서 갑기합이 일어나는데 갑경이 충해서 엄청 복잡한데 2대 2의 예? 문제가 살짝 비껴서 일어난다. 근데 50세 신해년이 되면 엄청 복잡해. 그죠? 갑기합이 일어나. 이 기토 재성을 이런 구조라면은 보세요. 이 기토를 일간 갑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죠? 쟁합이라고 하지만 왜냐면 이 갑목은 이 갑을 넘어서 이 기토를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운이 오면
월건에 있는 비견 갑도 그 기토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유대운의 기운이 그런데 첫 번째 교차기에는 경술련이었다는 거예요. 술토가 경금을 달고 왔는데 갑경이 충해서 이 갑목이 기토를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48세는 그래서 48세는 대체로 순탄한데 50세가 되면 신해년으로 바뀌면 갑기합이 일어나죠. 그럼 재성 기토를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비겁, 비견 갑목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른 나의 경쟁자, 형제가 나누어 갖게 되면서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신해년이 오면 신해년이 오면 이 인해합이 동하죠. 그죠? 신해가 왔으니까 해, 술 이렇게 두 개가 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해합이 있는 게 풀리면 예? 해로 쟁합으로 풀리고 인해합이 동하는데 신해년이 됐으니까 그죠? 얘가 움직이죠. 술토가 그죠? 술 중에 신금이 천간에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인술합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내 좌하에 있는 술토가 갑인의 인에 있는 쪽과 인해가 쟁합하면서 풀리면 비견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주위에 있는 재가 개귀에 있는 재로 이동하게 된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마 재정상의 재난이 있다라고 썼을 겁니다. 48세가 교수는 경술련, 예, 술련, 경술련. 경술련은 갑경충으로, 아니 그 예, 48세가 되면 경술, 신해, 50세 신해. 1570. 50, 아닌데? 아니 지금 그 51세가 50세가 계유연이잖아요. 51세가 계유, 아니 개축. 51세가 50년은 50살이 신해 맞는데? 아니 계가 50살이 임자. 50세가 임자. 51세가 개축. 여기 임자다 임자. 네. 음. 그죠? 계해년이 그러니까 계유가 되면 50세니까 계해가 되면 60이잖아요. 다시 한 바퀴 돌면 예. 그러면 계유가 50세가 되고 개, 계일년이 50세가 되니까 예, 예. 거기서 뒤로 두 개로 백을 하면 미사묘 축해 유미사묘 축 개축년 51세가 개축 51세 73년이 개축 예 51세 여기 틀렸다 지금까지 한 거 무효 예. 50세는 임자네 임자 50대 임자 70. 예 49세가 49가 신해 50 임자 신해 임자는 어떻게 돼요? 기유대운 중에 임자 기후대운의 임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기운 중에 기토 재성을 간목이 가져가는 해. 예. 거기에 착안하면 돼.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49세는 없죠. 예. 예. 48세, 50세. 48세에서 50세 사이. 예. 를 얘기하는 거니까.
48세는 순탄하고 그다음에 50세 사이 그 사이에 그렇다는 게 신의 임자. 음. 자, 그다음에 52세는 언제예요? 임신 임자 개축 갑인 요건 맞네 52세. 음. 항상 항상 계해면은 미사묘 축해유 해서 계해생은 미사묘 축해유 계유년이 11살. 예. 이렇게 미사묘 축해유의 순서대로 11살, 11살, 21살 이렇게 가니까 51세는 개축, 52세는 갑인. 자, 그랬다가 52세는 갑인년은 다시 그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자 중요한 이야기를 박 선생님 쓰고 있는데요. 갑기가 합하는데 얘가 기후운이 와서 묶이는 건 좋지 않은데 갑인년으로 다시 오면 이번에 갑이 3개야. 그죠? 예. 3대 2로 되면 쟁합이기 때문에 다시 묶인 게 터져. 그러면 다시 묶인 게 터져서 월에 있는 갑목이 기토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 묶인 것이 풀려서 점차 정리된다는 거야. 아, 힘들다 진짜. 예. 그다음에 53세 을묘년이 되면 기운이 끝나고 요번엔 유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이 지나가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끝나면 나쁜 거죠. 예, 그래서 53세 을묘년이 되면서 유운으로 넘어가서 갑기의 쟁합이 풀린다. 그래서 나쁜 것이 가고 새로운 기운으로 전환되었으면 기운이로 했다. 다만 유는 유는 좌하 술토 재성과의 유술천이 있으므로 이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이제 52세 점차로 정리된다고 한 거에 뭐라 그럴까? 흠을 선생님 말씀 중에 흠을 따지면 48, 49, 50, 51, 52세 생일 지나서 유운으로 내려가는데 을묘년이잖아요. 그럼 묘운과 유운이 충돌해. 이거 연운 반음, 연운 상충이 되잖아. 그럼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53세 을묘년은 내가 기운이라고 하는 건 쟁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좋은데 연운상충이 되니까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 굳이 이 얘기를 쓰지 않은 것은 묘유가 상충해서 연운상충이라는 것은 나쁜데 여기서 말하는 묘는 겁재잖아요. 을묘년이 그렇죠? 을묘년 겁재 운이 왔는데 겁재가 힘이 강하게 왔는데 을묘라는 애가 와서 묘술 합을 해서 이 술 중에 있는 재성을 겁재가 취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누라도 도망가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 해야 되는데 겁재가 가져가는 것을 다행히 대운이 기운으로 넘어서 묘유충으로 겁재가 내 재성과 합해가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4세, 55세는 다시 재물과 명예가 뻗어나리라. 54세 병진년은 기유대운 중에 병진이죠. 지금 연하는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54세, 5세 되면. 여기. 여기로 내려오면 일단 대운과 상관없이 인생의 마지막인 사화라는 것은 화인데 화기가 필요한 사주에 연한상 54세, 5세가 돼서 연한상 사라는 공간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사주는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거기에 기유대운의 유라는 대운이 왔다는 거죠. 54세 병진년. 병진은 이 연안에 왔는데 사중의 병화가 천간으로 투간했죠. 병진이랑. 그죠?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왔으니까 이 사주는 발전하게 되었다.
55세 정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년 재미있는 게 55세 정사년이 되면 정계충, 사회충, 그죠? 그러면 이제 정계충, 사회충을 하면 연주의 천극지충이잖아요. 연주의 천극지충에서 인해합을 딱 잡고 있어서 그쵸? 이 사람은 화기가 필요한데 인술회국이 될 수가 없어. 인해가 꽉 잡고 있어서. 그래서 사회가 충하면 인해합이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지죠. 그럼 인목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술토를 향해서 간다 이거. 인술이 회국하면 화기를 더 이렇게 양산시킬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가 뻗어나가게 된다. 그 병진 정사 양년에 유금과 진유합, 사유합이 일어나서 유술이 이렇게 천하고 있잖아요. 좌와. 근데 병진년은 또 진유합하잖아요. 진유합하면은 유술천이 안 일어나겠죠. 또 정사년 사유가 합하면 예? 유술천이 안 일어나고 예, 그런 것도 같이 참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커플하면 바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가는 건가? 어떤 게 술토가 아까 전에는 간다고 알고 있어요. 술토가 인으로 간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묘술합하면 묘가 뺏어간다고 그랬죠. 아니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 녹음기를 들어. 50대 사이가 예. 저기 갖고 가가지고 재물을 빼앗긴다 하셨는데 이 48세, 50세 사이는 갑기압이 일어나서 예? 기토재성을 갑이 가져간다. 인술도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인수를 네, 그건 내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인술을 어떻게 돼요? 갖고 오는 건가요? 갖고 가는? 얘는 그대로 있죠. 녹신이 가져가는 녹신이 이렇게 가져간다고 그랬다고 내가? 아니 인술로 갑이 갖고 가는 음, 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같이 있어서 이거는 나눠 쓸 수 있겠죠. 서로 호환되니까. 근데 이 천간에 올라간 이 기토는 이 일간만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결국 나눠 쓴다는 얘기잖아요. 나눠 쓰죠. 네, 근데 이건 뭐 동근이지처럼 이렇게 예. 붙어 있으니까 큰 폐는 사실 아니에요. 네. 같이 녹신을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요 천간에 올라간 이 갑이 이 기토를 놓고 갑목과 경쟁해서 얘가 취하는 게 생기면 나한테 오는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인술 합의되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네. 저걸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고 내 기억으로 보셨는데 그냥 양포 음국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양봉으로 봐서 이제 인해 기계충인데 기계충이 잘 안 일어나니까 네. 양으로 갈 때 좀 개수를 제압할 때좀 개수를 제압할 때 좀 커진다. 그래서 주인공하는 근데 개수를 이제 제압하는 게 수목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세력으로. 목화와 금수는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묘구 유면 여기는 음권 양권이잖아요. 그래서 목화 통명과 금수상관 금수상관은 이게 같은 세력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식상 작용이 있는데 수목 상관은 수와 목이 이렇게 상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권과 양권이 달라. 그죠? 그래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제압하는 목화가 세를 이루어서 금수를 제압하거나 금수가 세력을 이루어서 목화를 제압하는 건 성질이 달라서 되는데 수와 목이 세력을 이루어서 뭘 제압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권역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어 국면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수목상관.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어 국면으로 보지 말고 이건 상생이니까 예?
뭐가 뭐를 제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접속 상생하는 내격의 구조의 원칙에서 좀 보자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격은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목화상관, 금수상관 딱 두 개야. 화토상관은 토가 없는 거니까 미련해. 뭐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수목상관은 권역을 넘어드는 거기 때문에 같은 권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다르고. 네. 인의 인으로 해를 제압하고 합으로 제압을 하고 멀리 있지만 이렇게 기계중인데 이 많이 개수가 나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가 에, 동할 때 에, 제압하니까 좀 낫지 않나요? 기가동에서 기술을 제압할 때 좋지 근데 이 내격 자체는 수기를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수기를 제압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굳이 무리하게 그런 구조를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58세 경신년. 58세 되면 어떻게 무신대운으로 넘어가죠? 네. 내 건가? 어. 무신대 58세 무신대운의 경신년. 세운이 일단 월주 갑인과 천극지춘을 이루네요. 제가 이 월주에 대한 천극지충, 여기는 직업궁이잖아요. 직업궁을 천극지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직업 바꾸면 돼. 직업을 바꾸려는데 꼭 안 바꾸려 그래. 그러니까 이제 58, 59 된 박선생님 분수를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음. 자중해라. 네. 59세 신유년은 요 유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간했는데 유운이죠. 유술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술천을 하고 요 신금은 천간에 도망갔다고 한다면 요 재성이 움직이는데 유술천을 해. 그 이게 뭐예요? 분수를 지켜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마누라가 도망을 가거나, 예? 돈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건강을 잃으면 돼. 그래서 분수를 지키라고. 재성이 도망가는 애다. 음. 육순후가 또 기란이 집안도 불어나고 몸도 좋으리라. 육순후. 육순후 언제예요? 개해년 이후에 뭐 하여간 어? 모르겠어요. 72세 이후에 예? 8, 18, 28, 38, 48, 58, 68 정미운이 왔을 때 예? 정미운이 왔을 때 예, 뭐 하여간 78세 후의 수명은 또 몸도 역시 건강하리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볼 때 신운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음. 근데 뭐 72세 여기 내가 썼는데 72세 후 신우는 녹신 일목을 충하죠.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때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 72세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항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78세까지 아마 써주지 않아. 1923년생 이 23년생도 78세 사는 사람도 잘 없었죠. 23년생들은. 예. 예. 3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같은데 20년대생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았던 것 같아. 묻지 마라 갑자생들인데. 네, 대동아 전쟁 나갔던 사람들이라 그 젊을 때 고생해가지고 80 넘기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 20년대생들. 예. 자, 두 번째 사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 정미 이민 갑자 임신.
역시 인월 간목입니다. 인월 간목이 의외로 예제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월에 간목생들이 많나? 누가 자기 명리만 공부하면 인월 간목만 하고 끝나가지고 인월 간목만 너무 지긋하고 축월 개수부터 거꾸로 해야 되나? 그럼? 뭐 인월 간목 같은 게 향배는 아까 말한 거 똑같은데 춘목이 수기가 왕성하니 추운 나무가 떠내려갈까 두렵다. 아니 뭔 수기가 왕성하다고 했을까요? 신자가 회국한 걸 보고 그랬겠죠. 외방의 따뜻한 땅이 두터운 공이 된다. 토목을 경영하면 체길이다. 외방의 따뜻한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미토를 말하는 거예요. 미토. 이게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토목을 경영하면 길하다. 왜 그래요? 수기가 많아서 습한데 화기로 제습을 해줬는데 지금 정화, 화기가 어떻게 됐어요? 정이 마블에서 날라갔죠. 다행히 미토에만 화기가 있으니까 따뜻한 또 미토가 길신이야. 그러니까 얘는 목일주가 화토가 길신이야. 그러니까 목일주에 토가 길신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토목을 경영하면 돼. 예, 토목을 경영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요? 나무를 심거나 댐을 만들거나 땅을 파거나 부동산을 하고 등등등. 근데 여기에 박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써놨어요. 외방이 따뜻한 땅. 외방이 따뜻한 땅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사우디, 인도네시아. 외국에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왕국에 썼는데. 나무가 없어요. 사우디 나무 왕국가 없어요. 사막이라. 사막이라? 네. 오아시스 있잖아요. 그 조그맣잖아요. 인도네시아로 가야 돼요, 그럼? 네. 따뜻한 땅으로. 예. 베트남. 예. 아니, 미토가 길신이에요, 미토. 미토가 길신이면 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양고기 사업? 양떼가 많아. 예? 양젓 사업, 양고기 사업. 예. 미토가 역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외방, 다른 나라에 가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좌하 도화살이 귀신이 되었을 때 특히 여자를 조심하고 술을 조심해야 된다고. 해묘미의 자가 도화인데 귀신 도화라. 왜 귀신 도화예요? 간목이 자수에 앉아가지고 그죠? 네, 수가 귀신이니까 귀신 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꽃과 더불어 술을 즐기더라도 그대는 평생 끊고 싫어야 돼. 사우디 가야겠네. 이슬람 국가로.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니까. 인도네시아는 술 먹는 이슬람이잖아요. 그래도 자제되지. 사우디에서 술 먹다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귀신 도화, 자수가 도화. 자수는 도화라고 그랬죠. 예. 암흑의 도화네. 자수, 그죠? 네. 예, 여자 조심해라. 도화는 자오, 묘유가 있는데 특징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는 근데 내가 그 술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지고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오화가 도화인 사람은 뚱뚱한 저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고 묘목이 도화인 사람은 어린 여자를 좋아하고 묘목이 어리잖아요. 유금이 도화인 사람은 그 뚱뚱하고 글래머러스한 여자를 좋아하고 자수 얘기는 기억이 안 나. 자수 얘기는 비유가 적합지 않을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을까 뭐 잊어버렸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깜깜한 어둠의 여자. 음란도화가 예? 자수 음란도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도화 뭐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예. 좌우묘유의 이 특징에 따라서 자수는 예, 밤이니까 한밤중이니까 어둠 속에서 만나는 도화. 오화는 낮이 활달하니까 날씬한 도화. 오화가 날씬하게 생겼잖아요. 묘목은 봄이니까 젊은 여성. 유금은 중년에 익숙한 육덕 좋은 글래머한 여자 뭐 이렇게
좌오묘를 그게 다소 좀 에? 저속한 표현이지만 그 좌오묘의 특성과 도화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쓰면 돼. 오화는 세류도화, 가늘 세자 버들주자 세류도화라고 했던 것 같아요. 유금은 돌석자 부처불자 석불도화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미륵 마의 불처럼 이렇게 막 네. 자, 왜 그런지는 말씀드리고 이게 귀신이야 좌화가. 이건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 다시 불러주세요. 뭐예요? 앞에 거를 정리 이민 정미이민 갑자 임신 임신. 여기다 써놓고 임신 그죠? 자 이런데 경술생 배필을 맞으면 백복이 겸전하고 이런 얘기를 했네. 왜 경술생을 맞아야 돼요? 나는 경술생이라고 안 썼을 것 같은데. 화기 임수가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임자수가 요렇게 수기가 꼴배기 싫은 거야 지금 박 선생님 이게 참 수가 강하면 안 되는데 운도 해자축으로 가는. 예? 그러니까 이 임수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토가 필요하잖아요. 무토가 필요한데 무토를 하면 이 사람이 개해생이니까 개해생이란다. 정리돼. 네, 정미생이 병호 정미 남자니까 내려가봐요.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그죠? 무토가 해서 무신생이 딱 좋아. 무신생과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까 무신생은 예? 인신충이 있잖아요. 녹신 인목과 충하면 간목의 유일한 근이 인이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거라. 그래서 무신생을 버리고 나면 무신 기유 경술이 술토가 있잖아요. 예? 그 외방의 따뜻한 토가 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뜻한 토를 찾으니까 미토하고 술토잖아요. 그래서 술토. 그래서 경술생과 짝이 되면 좋겠다라고 써놓으신 겁니다. 아들 하나가 귀하게 될 것이다. 아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가 귀하게 될 것. 귀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축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충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신자가 이렇게 회국하고 있으니까 정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신금 자체가 자수도 귀신이고 신금도 귀신인데 아들 때문에 속 좀 썩을 것 같은데 왜 귀하다 그랬나? 다 나쁘다 그러면 복채받기 미안하니까 귀한 아들이라는 게 아들이 귀해진다는 것도 있지만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누구나 그죠?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어? 그죠? 그 귀한 아들을 둔다. 그런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귀한 딸을 두실 겁니다. 그렇지, 딸이 귀하지, 뭐, 안 귀한 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29세, 기토가 섞여 임수가 생목하니 가정을 이루고 앞길도 열리리라. 이거 이제 박 선생님이 그 간명을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지금 박 선생님 이사주에 수기, 신금, 자수, 신자가 회국한 게 기신이고, 임수가 신자의 뿌리를 박아서 수기가 천간에 투간한 게 기신이라는 거야. 그럼 임수를 다스리려면 보통 무토로 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 선생님은 기토 타김이라고 해서 기토는 임수란 물에 진흙을 풀어서 아주 임수를 베리는 재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토 타김이라고 해서 임수의 입장에서 기토를 아주 싫어하는데 거꾸로 임수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임수의 진흙탕물을 풀어서 진흙탕물은 상목하기 때문에 기토타김으로 간목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운이 좋다. 그런 학설을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29세가 되면 몇 살이에요? 기해대운.
요 기해대운에 진입한다 이거예요. 기해대운에 진입하니까 요 기토가 와서 갑기합도 되고 기토 타김도 되니까 재물을 취한다 이거예요. 갑기합을 하니까 재운을 취함으로 장가가서 좋고 기토 타김으로 임수를 제어함으로 좋고 해서 29세가 되면 기토 타김으로 임수가 생목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앞길도 열린다. 그런 말을 한 거라. 갑기합으로 성가한다 이런 뜻이죠. 음.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38세 전 그죠? 네. 38세 전 뭐라고 돼 있죠? 경력을 썼고 38세 전에 경력을 쌓는다. 19, 29, 3. 근데 38세 전에 경력을 쌓는다는 건 대운이 무술 대운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력을 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력 풍파란 이야기야. 정규직 네, 정규직이 안 되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많은 사회적 경험을 하고 직업도 옮기고 거주지도 옮기면서 세상을 살다가 38살 무술대운에 무자가 오면 어때요? 예? 임수로 왕수를 무술이 극제하잖아. 그래서 무술에서 전까지의 15년 그 15년 동안 왕성한 기운이 있다. 이거. 예. 그때 돈도 좀 벌고 사는 게 좋아질 거다. 또 정미의 미중에서 투관한 정화가 황금 같은데 그죠? 그 정화가 정이면 합반된 게 아쉬워. 근데 술미영하면 또 미중의 정화가 열리고 정화대운으로 가면 정임이 쟁합하면서 이걸 터줄 수 있죠. 그럼 정화가 발달함으로 시원해. 주유소를 하든지 가스 주식을 사가지고 하든지 이때는 참 예, 정미생이면 67년생 아닌가? 67년생은 뭐 67년생 30대면은 2000년대 초? 예, 90년대? 뭐 대충 그때쯤인데 67년생들. 그때 뭐 가스집을 했을까? LPG 가스 담당 가스레인지를 팔았을래나? 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말년은 당연히 길할 것이다. 자, 여기 제가 썼네. 39세 무술 대운으로 진입하면서 무토가 수기를 막아주므로 정운까지 15년간 발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박 선생님 뭐라고 썼어요? 당연히 길하다 하고 더 이상을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94세가 예? 15년간 공이 크다는 것은 39대 왕 기운이었으면 54세가 이게 그러니까 9, 19, 29, 39, 49, 50대로 가면은 유운인데 이게 기신인데 45세 이후에는 임신 일주가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죠? 임신 일주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연한 자체가 수기가 왕해지기 때문에 좋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운도 정운으로 해서 딱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는 본인이 볼 때 뭐 죽든지 살든지 말하기가 어려웠겠지. 음, 임신 금운은 금생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신자에 오면은 그렇죠. 이제 뭐 월근 월령도 충하고 그 수다목부가 되겠어요. 수다목도 되고 간목의 유일한 근이 인목에 있는데 예? 그것도 치면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인신충이 저거 안 좋아 보이잖아. 그게 딱 54세. 그 병신되면 신자로 넘어가면 인신충이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목이 되죠. 그러니까 그 뒤는 대충 얼버무리고 안 쓴 것 같아요. 저 써놓은 것만 보고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 구별하기가 어렵네.
그치, 이제 저 박 선생님이 저 간명지를 써준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써준 것도 있지만 그 후대 자기 글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준 거니까. 돈은 이 사람이 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 진단서 쓸 때 막 뭐 이렇게 쓰잖아요. 처방전. 처방전 쓰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환자를 위해서 썼잖아요. 근데 그 환자가 그거 보면 알아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간명지는 그거랑 조금 다르지만, 약간 그 받는 사람은 기륭만 알면 되는 거고, 예? 그 사주를 본 사람은 기륭에 대해서만 궁금한 거.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간명지를 보는 그 관심과 관점이 다른 거죠. 예. 만약에 이거를 그 정미생 남자가 봤다면, 아, 술 먹지 말아라. 나는 건설, 토목 쪽에서 일해야겠다. 외방이 그러면 나 그 외국 가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겠죠. 우리랑 보는 관심이 다르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건 저렇게 갑자일주, 특히 봄에 태어난 갑자일주들은 그 수기가 많으면 안 돼요. 부목이 될 수 있어요. 다행히 저 사주는 인월에 태어나서 걸록지에 태어난 간목이기 때문에 튼튼하죠. 원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목이 사실상 잘 되지는 않는데, 너 수기가 많은 건 기신이에요. 그런데 그 근인 녹신인 인신충에서 간목의 근이 끊어지면 그때는 위험해져. 그래서 아마 쓰지 않았어. 네. 자, 다음. 55분? 아유, 오늘 뭐, 오칠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까지 하시죠, 뭐. 네. 네. 예. 그, 이번 주는 그, 낮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오칠 하고 있으니까 오칠에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예? 오칠 같이 하시고, 예? 칠한 거 하나씩 10만 원씩 내고 몇 개요, 우리? 접시 하나? 밥그릇 하나? 수저? 주거. 수저 안 돼요? 네. 수저도 줘. 자,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